닥터 김민경의 치마 속 이야기. 안녕하세요. 닥터 김민경의 치마 속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강동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강진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랑 내과랑 같이 찾게 되는 배가 아파요 하고 오시는 이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배가 아플 때요, 산부인과 먼저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과부터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산부인과나 내과를 찾게 되는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얘기를 해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있는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네? 내과를 먼저 가게 되는 여성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산부인과로 가시는 분들은 아랫배가 아프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위쪽 배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산부인과를 다니시다가 거기 들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뭐 따로 산부인과를 먼저 가거나 내과를 먼저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 빨리 접근성 있는 곳을 먼저 오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내과를 먼저 이제 찾게 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부위에서 어떤 질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배는 저희가 보는 내과 교과서에는 9구역으로 보통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순서대로 하면 오른쪽 윗배는 주로 간이나 담낭이나 담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을 때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병은 담낭염, 담관염, 그 다음에 태물계는 간에 농양이 생긴다거나 간염이라거나 그 산부인과 영향수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산부인과에서는 클라미디아나 임질균 같은 감염에 의해서도 골반염이 심해지면 이 균들이 간 근처까지 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오른쪽 위쪽 배가 아프다는 증상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젊은 여자분들이 왔을 때 가장 의심하는, 물론 요즘은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아주 젊은 여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담낭의 결석이나 담관의 결석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간 주위에 골반염에 기인한 염증이 심해져서 이걸로 소화기내과에 심지어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감별을 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아랫배 어떤 걸 감별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일단 첫 번째는 맹장염이 되겠죠. 의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병 중에 하나가 맹장염이니까요. 왜냐하면 맹장염은 조기에 진단해서 요즘은 복강경으로 수술하면 금방 끝나는 병이지만 늦으면 복막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퍼지면은 정말 개복해야 될 일도 가끔 생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실염이 있습니다. 개실염은 대장에 주머니처럼 방이 생기는데 그 주머니에서 염증이 생겨서 마치 맹장염도 오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별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맹장염인 줄 알았더니 개실염으로 입원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맹장염 이런 염증이 심해졌을 때 또 같이 복막 자극 증상이 있기 때문에 또 골반염과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난소의 낭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꼬일 때도 불편하실 수가 있고, 폭이 크면 다른 장기를 눌러서 배가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 염증이 이제 심해져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전에 보면 레지던트 할 때 언제나 외과와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 오른쪽 아랫배 아픈 걸로 항상 분란의 다툼이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 왜냐하면 한참 힘들 때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 산부인과를 먼저 봐야 되나, 외과를 먼저 볼까 고민을 하죠. 외래에 왔을 때도 이렇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감별할 필요도 있고요. 물론 언제나 빠지지 않는 변비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랫배가 있겠죠. 왼쪽 아랫배가 불편하면 어떤 원인부터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역시 개실염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신체 검사를 해서 왼쪽 아랫배만 아파하면 개실염을 먼저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저 변비가 너무 심해요 하면 결국에는 딱딱해지는 대변 때문에 생기는 복통도 있으니, 만약에 그런 정도면 변비약으로 보전이 되거나 혹은 많이 걸으세요, 이런 간단한 치료만 해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저도 초음파를 볼 때 왼쪽 배 쪽으로는 마지막 대장이 이렇게 돌아서 왼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가장 딱딱한 변이나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게 사실 자궁난소 초음파를 볼 때도 같이 보여요. 그러면은 환자한테 말씀드려요. 이쪽 가스가 많이 차셨네요. 아니면 변이 단단하게 보입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 게 또 원인이 되어서 이제 배에 불편감 또는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실염이나 이런 거는 내과 선생님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변비는 CT 찍어보고 봤을 때 사실 젊은 여자 환자분들이 변비예요 그러면 제가 똥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몹시 좀 창피하는 병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병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절하게 약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왼쪽 윗배가 불편하면 어떤 질병을 의심해야 될까요? 사실은 산부인과적으로는 왼쪽 배가 아플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왼쪽 배가 불편하시면 저희가 뭐 신장 쪽이라던가 위나 이렇게 상부 기관, 소화기관 쪽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과 선생님은 어떤 걸 보시게 될까요? 왼쪽 윗배가 아프다 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장기는 우선적으로 쪽 오목가슴부터 왼쪽까지 걸쳐져 있는 췌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다음에 있는 장기가 비장인데 비장은 아픈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통증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비장이 다칠 일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나 아주 큰 트라우마 아니면 외부 충격이 아니면 네. 아니면 뭐 알고 있는 병이 있어서 그쪽에 색전증이나 경색이 있지 않는 한은 아플 일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의심하는 건 혹시 췌장 쪽 병은 아닌지 혹은 위염 아닌지 그리고 역시나 변비 아닌지 네. 이걸 먼저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물어보죠. 어느 정도 아프세요 하는 이런 통증의 강도라든지 통증의 성상 같은 걸 물어보고 어떤 병이 더 가깝겠다라고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판단해 드립니다. 뭐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그리고 유경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밤에 더 많이 통증이 느껴져서 깰 수 있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잖아요. 얕은 지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 그런가요? 네네. 하지만 특징적인 증상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새벽에 주로 아프다거나 이런 건데 뭐 역류성 식도염도 식도염이지만 혹시 뭐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 같은 궤양성 질환 위험도 의심할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분들은 뭐 1000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듯한 치밀어 오르는 통증이 없는 건지 쪼이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심장에 큰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폐나 기관지에 큰 이상 없는데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의심을 먼저 해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배꼽 주변이 아프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 환자분들은 배꼽 주변이 아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걸 의심해야 될까요? 역시 변비입니다. 네, 변비. 네, 변비랑 또 맹장염일 때도 배꼽부터 통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맹장 같은 경우는 내부 장기들은 원래 팩만 쉽게 얘기하면 압력에 민감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 염증만 있을 때는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른쪽 윗배가 아파서 뭐 오목가슴이 아프고 배꼽 주위를 돌았다가 이런 다른 쪽 통증이 있다가요. 이제 거기가 적당히 부풀어 오르면 이제 주변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게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죠. 이런 스토리면 나이도 젊고 하면 맹장염 의심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제 배꼽 주위는 사실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 배에 가스 차서예요. 가스가 돌아다니잖아요. 특히 배꼽 주위는 주로 소장이 이렇게 말려 있기 때문에 배꼽 주위의 통증은 주로 이제 급한 통증보다는 이런 가스에 의한 통증, 뭐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걸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네. 부위별로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로 먼저 오시는 여성분들은 물론 아랫배가 아프다 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은 산부인과의 검사의 첨진기인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궁 내막성 낭종이나 골반염 의심 소견이 없는지, 난소에 꼬임이 있다던가 큰 혹이 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제 염증을 보려면 또 균 검사 등을 하고요. 아래쪽 질이나 경부 쪽에 이상세포가 없는지 안 검사 등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또 내과 선생님 쪽으로 또 의뢰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내과 쪽에서 먼저 오시는 경우는 어떤 걸로 검사를 하세요?
일단은 혈액 검사를 먼저 해보겠죠.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오른다든가 혹은 뭐 CRP 같은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혈액 검사를 하고 간단한 엑스레이를 해서 뭐 가장 흔한 뭐 변비라든가 혹은 다른 이상적인 복부에 가스의 이상 패턴이 있는지를 먼저 네. 감별하는 게 가장 손쉬운 검사일 것 같습니다. 요즘엔 내시경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급성 복통이나 이런 경우는 내시경을 먼저 하지는 않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혈액 검사나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찰도 하고 문진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절대 통증은 참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증이 계속되면 얼른 병원 가셔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와 의사 선생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와 방금 이렇게 듣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시지 말고 가능한 병원을 빨리 방문해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여성분들이 배가 아플 때 어디를 갈까?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찾게 되는 내과랑 산부인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우리 환자분들이 배가 아픈데 뭐 어디로 갈까요?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네. 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강지훈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 이제, 강진구 교수님은 저희 남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유튜브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첫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잘 끌려왔습니다. 또 다음에 다시 우리 환자분들에게 이 배가 아플 때 치료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보? 댓글도 달아주신다고 하시니 저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마음껏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